생초보 과정인데요. 어, 이렇게 되죠. 우리가 고야 AI가 알려주는 차트를 통해서 코인 트레이딩, 코인 매매를 할 건데요. 코인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낼 건데, 코인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을 낸다고 할 때, 어떻게 예측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지만, 고야 AI의 전반적인 거는 다른 시간에 들으시고, 오늘은 거래 내역, 사고 파는 매수와 매도의 결과가 반영되어 있는 게 차트거든요. 차트는 원래는 거래 장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래 장부, 숫자로만 빼곡히 적혀 있는 거래 장부는 해석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해석을 하려는 목적은 시장이 어떻게 앞으로 움직일 것인지를 예측해 보려는 건데요. 오를지 내릴지를 알고 싶은데, 그거를 그냥 숫자로만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서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차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차트는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수요와 공급, 즉 매도하는 힘과 매수하는 힘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가격이 결정될 때, 즉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점을 하나 찍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점을 찍으면 이 가격이라는 놈은 오르락내리락 변할 거예요. 가격이 비싸지기도 하고 싸지기도 하고 오르락내리락 바뀔 건데, 그렇게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점을 찍은 거를 이런 모양의 캔들이라고 하는 양초 모양으로 생긴 캔들이라고 하는 그림으로 그려놓습니다. 자, 이 봉 하나에는 가격이 4개가 있는데요. 우리 EX 고야 차트에서는 1시간 봉 기준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60분 동안 거래된 거래 결과가 이렇게 봉의 모양을 갖추게 되는데, 1시간 동안 가장 높았던 고가, 그리고 가장 낮았던 저가, 그 다음에 그 1시간이 땡 하고 시작했을 때의 가격, 시가, 끝났을 때 가격, 종가, 이렇게 4개의 가격이 캔들 하나에 있게 되고, 위쪽으로 이렇게 안테나처럼 생긴 거, 요 꼬리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가격이 올라왔다가 내려간 흔적. 자, 반대로 아래쪽 꼬리는요, 가격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흔적이 나와 있는 게 꼬리로 나오게 되죠. 자, 첫 번째,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봉은 시작한 가격이 밑에 있고, 몸통이 이제 시가와 종가를 묶어 놓은 건데요. 끝난 가격, 1시간이 끝났을 때 가격이 이 위쪽. 그래서 1시간 동안 가격이 올랐어요. 플러스 됐다고 해서 양봉 이렇게 쓰고, 두 번째 있는 캔들은 색깔이 빨간색이 아니고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바뀌었다. 색깔이 바뀌었다는 그 의미가 바뀐 건데, 이거는 몸통의 시가와 종가의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첫 번째 캔들은 시가가 아래에 종가가 위에. 그러니까 1시간 동안 가격이 오른 거죠. 하지만 두 번째 캔들, 파란색 캔들은 시가가 위에, 시가가 아래니까 가격이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음봉, 마이너스 됐다는 의미로 이렇게 씁니다. 양봉, 음봉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색깔은 거래소마다 달라요. 우리가 이 고야에서 쓰는 캔들 색깔로는 양봉은 초록색을 쓰고요. 음봉은 빨간색을 씁니다. 그렇게 쓰고 있는데,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를 이런 형태의 캔들들, 여기 지금 오른쪽에 있는 4개의 캔들은 위쪽에 꼬리가 없거나 아래쪽에 꼬리가 없는 한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예측을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다. 그림으로 거래 결과를 표시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세 번째 봉을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봉은 1시간 동안의 가격 변화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요 몸통의 하단 여기가 시가예요. 시가 여기서 땡 했을 때 거래가 이루어진 가격이 여기고, 1시간 동안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요 밑에 저가까지 왔었어요. 왔다가 어디에서 끝났느냐? 종가 요 제일 위에, 몸통의 제일 위에서 끝났어요. 그런데 위쪽으로 꼬리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종가보다 올라갔던 적은 없다. 즉, 종가가 가장 높은 고가라는 뜻이고, 아직 올라가는 힘이 살아있는 형태로 캔들이 완성이 됐다. 즉, 한 시간이 끝났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죠. 오른쪽 여섯 번째, 오른쪽 끝에 있는 이 캔들을 보면 방금 설명드린 세 번째 캔들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 캔들의 경우는 이 몸통의 맨 위에 몸통 상단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한 시간 동안 고가가 있는 가격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다가 고가 끝에, 이 꼬리 끝에서 가격이 내려오기 시작해서 몸통의 끝까지 내려가서 끝났습니다. 종가가 여기서 끝났죠. 그러니까 얘는 종가보다 더 내려간, 즉, 이 종가가 좀 저가를 형성하고 있고, 요거보다 더 내려간 흔적이 없고, 또 한 시간 내 내려가는 힘이 유지되어 있는 상태로 종가가 끝났기 때문에 다음 시간의 캔들은 종가에서 시가가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형태의 음봉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죠. 물론 한 시간이 끝났을 때 다시 양봉으로 바뀔 수는 있어요. 이 다음 캔들이 시작됐을 때 그 힘이 유지가 되는 게 확인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형태의 캔들들이 있어요. 1, 2번 같이 위쪽 아래쪽 꼬리가 없이 통의 길이가 긴 장대, 전형적으로 상승하는 형태, 전형적으로 하락하는 형태의 장대, 양봉, 음봉. 그리고 3, 4번처럼 위쪽으로 꼬리가 길거나 5, 6번처럼 아래쪽으로 긴데 몸통 길이는 짧은 이런 캔들들도 있습니다. 이거 캔들의 몸통의 길이가 짧다라고 하는 건 한 시간의 거래 결과로서, 즉 시작했을 때하고 끝났을 때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건데 그 와중에 꼬리가 길다. 위쪽으로 꼬리가 길거나 아래쪽으로 꼬리가 길다라고 하는 건 위쪽으로 작용했던 힘이 있었고 아래쪽으로 작용했던 힘이 있었던 흔적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쪽으로 긴 꼬리는 올라간 만큼 그 가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꼬리 끝에서 반격을 당해서 주저앉은 모양새죠. 반대로 5번이나 6번은 아래쪽으로 기세 좋게 밀어 내렸는데 꼬리 끝에서 반격이 시작돼서 밀어 올려서 몸통의 길이가 짧아지고 끝난 겁니다. 몸통의 길이가 길게 끝나 5번이 만약에 5번 캔들이 아래쪽 몸통 길이가 이렇게 형성되지 않고 길게 남아있는 형태가 됐다라고 하면 이 5번 캔들은 양봉이 아니고 음봉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8번 캔들을 보시면 8번 캔들은 몸통 길이도 짧고 꼬리도 짧습니다. 이거는 가격 변화가 별로 없고 시장의 움직임이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크게 움직이는 흔적도 없기 때문에 시장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눈치 보고 있는 라고 볼 수가 있겠죠. 8번 같은 캔들들이 연속해서 쭉 나오는 상태가 횡보 장세입니다. 횡보가 길어지게 되다 보면 에너지가 응축이 되고 그 에너지가 응축된 끝자락에서 상승이든 하락이든 방향을 잡게 되면 큰 변동성이 나오게 되고 그때 수익을 크게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캔들들을 이렇게 쭉 시간대별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렇게 캔들이 쭉 옆으로 나열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관찰하시게 될 텐데요. 캔들 하나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신 캔들은 1주 차트입니다. 1주 차트. 캔들 하나가 한 시간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거래된 결과를 캔들로 해놓은 거고요. 잠깐만요. 지금 음소거를 한 번만 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잡음이 들어와서. 이 캔들 하나가 일주일 동안에 거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시작하는 이 지점, 이게 언제냐면 2020년 10월 달입니다. 10월 달 앞뒤로 이렇게 몸통 길이가 짧은 형태가 보여지는데 사실 2020년 10월 달에도
그 당시에는 이 이더리움의 캔들이 상당히 크다고 보였었어요. 왜냐하면 새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50만 원을 넘어서고 60만 원 새로운 가격이 형성되고 있었던 즈음이거든요. 그런데 21년도에 들어서면서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크게 오르게 되면서 긴 장대봉들이 나오고 나니까 상대적으로 그 이전에 있었던 캔들들이 작아져 버린 거예요. 굉장히 작은 형태로 보여지게 되는데, 자, 가격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어떤 일정 모양새를 만들면서 상승을 하고 또 하락을 하기도 하는데, 바닥에서 끝까지 한꺼번에 바닥에서 저 꼭지 위까지 한꺼번에 올라가는 일은 없습니다. 올라가다가 쉬고, 올라가다가 쉬고, 그러면서 반복해서 올라가죠. 많이 오르고 적게 내리면, 여기 중간에 보실까요? 앞부분 시작했던 상승이 시작된 이 지점에서 보면, 많이 오르고 적게 내리고, 많이 오르고 적게 내리고를 반복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쉬는 구간, 이런 쉬는 구간, 상승 중에 쉬는 이런 구간들을, 어, 조정 구간, 이렇게 조정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꼭지에서부터 바닥까지 한 번에 쭉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자, 내려오다가도 상승처럼 보이는 구간들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구간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구간들을 반등 구간이라고 불러요. 내려오다 반등하고 또 내려오다 반등하고 다시 내려오고 이렇게. 물론 반등이 길어지면, 즉 내려왔다 올라가는 게 길어지면 상승으로 바뀌겠죠. 반대로 올라가다가 조정이 깊어지면, 조정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락으로 바뀌는 그런 일들도 만나시게 될 거예요. 자, 이 캔들들 그림으로 그려놓은 이유가, 차트로 그려놓은 이유가, 거래 결과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이유가 앞으로의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시도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캔들로 그려놓고 이 캔들들을 가공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이렇게 이동평균이라는 개념이 들어와요. 뭐냐면 매 시간 거래가 끝난 종가의 점을 찍고 그 점들의 평균을 내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점이 7개가 있어요. 7개의 평균을 쭉 연결하면 요 가운데로 관통하는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 이동평균선, 평균값이 계속 바뀌는데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이동평균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자, 보야 차트에서는 이동평균선 값이 3개가 있습니다. 3MA라고 하는 그거 뒤에 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7개의 이동평균을 보고 계시는데 7개는 짧고 중간 값으로 보는 게 20개 캔들, 좀 긴 값으로 보는 게 60개 캔들 이렇게 3개의 이동평균이 있는데 그 이동평균들의 그 관계가 이런 형태, 즉 7개의 평균값이 위에 있고 20개의 평균이 가운데 있고 60개의 평균이 아래에 있다라고 하면 새로운 거래 결과는 자꾸 평균값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고 상승일 때 나타나는 형태, 이걸 정배열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을 때는 새로운 결과값이 평균값을 자꾸 끄집어 내려요. 평균값이 계속 빠지게 되는, 즉 단기가 먼저 떨어지고 중기, 장기를 끌어내리는 이 형태를 역배열이라고 부릅니다. 자, 추세는 계속 변해요. 오르다가 내리고 내리다가 오르고 변하는데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변하는 그 구간, 정배열이었던 게 추세가 변해요. 물론 단기가 먼저 떨어지겠죠. 그리고 중기, 마지막에 장기가 이동을 움직일 텐데 이렇게 상승에서 하락으로 바뀌는 이런 변곡점을 바로 데드크로스라고 불러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3개의 이동평균이 한꺼번에 크로스되는 일은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씩 먼저 바뀐 후에 나중에 이 배열 상태가 바뀌게 되는데 그냥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요. 반대의 경우도 있죠. 하락하다가 상승을 하는데 평균값, 이 단기 이동 평균이 먼저 올라가고 중기, 장기를 끌어올려요. 그러면서 정배열로 바뀌는 이 구간, 이 변곡점 구간을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아, 아까 제가 캔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꼬리 끝에서 반격이 시작돼서 꼬리에 흔적이 남았습니다. 긴 꼬리가 형성됐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꼬리가 나오는 끝 지점, 거기가 바로 변곡점이 있는 지점인데 그런 지점들을 지지저항이라고 부릅니다. 지지와 저항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 볼게요. 여기 지금 350만 원, 이더리움을 350만 원에 팔겠다고, 위쪽으로는 팔겠다고 하는 매물이고, 아래쪽으로는 사겠다고 하는 물량이에요. 그럴 때 350에 팔겠다고 하는 게 140개의 이더가 있습니다. 340만 원에 사겠다고 하는 건 116개죠. 이 둘의 힘겨루기로 현재 가격이 정해지고 있는 건데, 그럴 때 이렇게, 수량이 많이 몰려있는 가격대가 있어요. 한국인들은 이렇게 끝전이 떨어지는 가격을 선호하겠죠. 원화 기준으로 선호할 텐데 글로벌 시세에서는 달러 시세로 끝전이 떨어지는 가격대를 선호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경우는 10만 달러라는 선이 의미 있는 큰 의미를 가지는 선이 될 수 있고 뭐 9만 달러, 8만 달러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가격대가 그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 단순하게 숫자가 보여주는 딱 떨어지는 가격의 의미가만 있는 것이 그 가격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가격대에 따라서 몰려있는 어떤 특정한 가격에 몰려있는 것들이 있어요. 물량들이. 그런 가격들을 고야가 찾아서 알려주는데 그게 바로 곧 지지 저항선이 됩니다. 자, 지지와 저항선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항이라고 하는 건 현재 가격이 그 선 아래에 있어서 올라가는 걸 못 올라가게 막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올라가다가 저항선을 만나면 한 번에 돌파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차 도전을 합니다. 두 번째도 뚫지 못했네요. 세 번째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항으로 작용했던 이 가격대는 이제 지지로 역할이 바뀌게 됩니다. 뚫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그 가격 밑으로 빠지지 않게 받쳐주는 역할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지와 저항은 같은 가격인데 현재 가격이 아래에 있느냐 혹은 그것보다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역할이 바뀌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지지 저항선이 중요한 이유는 거기가 바로 변곡점, 즉 올라오던 변화가 저항선에 맞고 내려가는 걸로 바뀌죠. 올라오다가 저항선에 맞고 내려가는. 이렇게 변하는 지점, 변곡점이 되기 때문에 매수 타임을 잡기에 좋은 자리가 바로 저 지지 저항선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차트를 보면 올라갈 때 한 번에 끝까지 올라가지 않고 중간에 쉬어가는 구간들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지지 저항선에 갇힌 박스권 구간일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박스권이라고 표현하는데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면 새로운 지지 저항선이 또 생겨지게 됩니다. 돌파하면 새로운 지지 저항선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더라 하는 게 지금까지 관찰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 계속 개선되고 발전해온 차트의 기능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 고야 차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차트를 잠시만요. 공유 버튼을 찾아야 돼서 창이 닫혔나 보네요. 새로 창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있네요. 차트가 보이시죠? 아,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면 여기 고야 차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고야 차트를 눌러서 들어가면 이렇게 처음에 보여지는 거는 세로 고침 해놓고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보여지는 건 이렇게 도미넌스라고 하는 고야 도미넌스라고 하는 게 먼저 보여지고요.
두 번째 고야 리스트, 세 번째 브리핑, 그 다음에 시장 가격 분석, 그리고 요즘에 이제 올라오고 있는 스트리밍, 그다음에 롱숏 뷰, 이렇게 다양한 코인 시장을 분석하는 다양한 정보들이 이 안에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녹아져 있는데 그 중에 고야 리스트 눌러서 들어가서 주로 보시죠. 고야 리스트 들어가기 전에 고야 도미넌스를 보시면 도미넌스를 설명해 드릴게요. 도미넌스는 점유율이라는 의미고요. 점유율, 점유. 그 중에서 고야 도미넌스와 마켓 도미넌스가 있는데 고야 도미넌스는 어, 지금 고야가 분석하고 있는 종목 개수를 볼까요? 바이낸스 기준이고요. 여기에 현재 이 시간에 오르고 있는 종목 92종목이고요. 내리고 있는 종목 215종목. 합치면 507종목이네요. 307종목. 307종목에 대해서, 307종목에 대해서, 오르고 내리고에 대한 현재 분위기 파악을, 시장의 분위기 파악을 하는 건데요. 고야 도미넌스는 점수로 플러스 마이너스 100점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0점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0 상태다 하면 횡보 구간이다. 점수가 높다, 20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상승 중이다.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막 50 넘어가고 60 넘어가면 과열 양상을 보이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게 고야 도미넌스인데 현재 46점 마이너스 46.6이네요. 이거 내려오고 지금 저기 몇 시간이요? 오후 5시 더 거슬러 가면 3시부터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어, 4시에 잠깐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내려오기 시작해서, 이 도미넌스 점수가 지금은 46.6까지 빠져있는, 마이너스 46.6까지 빠져있는 상태다. 그러면 시장 분위기는, 차갑게 냉각되고 있겠네요. 자, 그러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보이는 개수보다 더 많은 걸 보려면, 여기 버튼,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래픽을 누르면, 고야 도미넌스를 더 긴 시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도미넌스 어때요? 쭉 올라오는 듯 하더니 원래 원위치로 내려갔네요. 마이너스,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70까지 갔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70이죠. 마이너스 70 갔다가 회복해서 여기는 마이너스 20까지.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20이면 횡보 구간이라고 그랬는데 워낙 점수가 낮았기 때문에 요게 회복했던 가격이 점수가 여기까지 왔죠. 그런데 다시 주저앉고 있는 형국이죠. 시장이 회복하려다가 상승으로 돌아가는 척하더니 다시 주저앉고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아, 옆에 마켓 도미넌스는 음, 앞에서 보신 건 시장 전반의 분위기라고 하면 이거는 종목별 분위기를 파악하시는 거예요. 비트코인 한 종목이 현재 64% 정도 차지한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EX를 소개해 주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메이저 코인으로 거래하라고. 그 메이저 코인이라는 말이 시가총액이 크고 실제 그 효용 가치가 있는 종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의 경우가 대장주에 해당하죠. 모든 코인의 대장, 비트코인 64%. 비트코인 한 종목만 가지고 전체 시장의 64%를 차지한다 하는 거고요. 이더리움은 7%. 비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코인들을 알트코인이라고 부르는데, 이더리움은 그 알트코인의 대장격입니다. 제일 덩치가 크죠. 7%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요 두 종목을 제외한 것 중에서 탑10, 10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13%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10개, 11개, 12개. 요 종목들, 한 12종목. 조금 더 잡으면 20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해도 여러분들 충분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거든요. 이 종목들을 제외한 것들 중에서 요게 테더, 즉 테더는 USDT,
US 달러 중에서, USD, US 달러 중에서 테더라고 하는 코인인데, USDT는 5%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걸 제외한 나머지 전부 알트 코인인데, 이 알트가 아까 말씀드렸던 알트를 조금 범위를 더 줄인 거죠. 1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7개죠. 307개 종목 중에서 13개, 그렇죠. 13 종목을 뺐더니 10%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290개 종목을 다 합쳐도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작은 종목, 덩치 작은 종목들 말고, 속칭 잡코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코인들 말고 메이저 코인 위주로 매매하실 거를 권해드리고요. 여기 총볼륨 24시간 동안 거래 대금이 나와 있는데 2조 9,300억 정도 거래가 됐어요. 자, 지난주보다는 조금 분위기가 좋아지고는 있죠. 그것도 이 변화도 시계열 합수로 볼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점유율 변화가 보여집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의 점유율 변화가 지금 하락하고 있네요. 자, 여기 USDT, 테더, 현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현금 비중이 올라가고 있네요. 현금 비중이 오른다고 하는 거는 코인을 팔고 있다로 해석할 수가 있죠. 이더리움이고요. 이더리움은 어때요? 조금 회복하는 듯 하다가 지금 역시 좀 주춤하고 있네요. 탑10, 그 마찬가지로 회복하는 듯 하다가 가라앉고 있고, 알트가 오히려 좀 괜찮나 보이네요. 이렇게 시계열 함수를 통해서 점유율, 즉 마켓 도미넌스의 변화 이걸 알 수가 있고 특히 비트와 USDT 테더를 보면서 테더의 비중이 어떻게 변해 가는가가 곧 사람들이 코인을 사고 있는지 아니면 팔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으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를 바라고요. 고야 시그널 분석, 이 코인 시세 아까 말씀드려서 오르고 있는 종목과 내리는 종목. 점수가 오르는 점수가 또 내리는 점수 이렇게 지금 두 번째 줄에 보여지고요. RSI 신호에서 롱이 떠 있냐, 숏이 떠 있냐, 시그널, 깜빡이, 핸들 시그널에 오르는 종목과 내리는 종목 개수가 지금 비중이 이렇게 돼 있다. 트렌드는 어, 여기서 보여지는 트렌드는 흰색 선,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흰색 선 100일짜리 그 트렌드가 지금 하락 중이다. 추세가 다운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아래쪽에 고양이, 여기에 갈 수 있는 이 버튼 여기에도 있어요. 그리고, 과거 예측 차트, AI 브리핑. 음, 고야 브리핑 있는데, 여기 AI 브리핑 따로 또 버튼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같은 건데, 이슈 캘린더를 열어보면 어떤 일들이 그러니까 경제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석 자료들이 발표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이 시간대가 어떻게 되느냐면, 발표를 했을 때의 영향이, 경제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 호재가 되는 거고요. 그 발표했을 때의 그 결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하면 악재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발표하는 게 오늘, 아니죠.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오늘은 없고, 잠깐만요. 오늘 여기인데, 죄송해요. 5월 5일, 오늘은 오후 11시에 미국 ISM-B 제조업 구매자 지수를 발표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게 11시에 발표를 할 때 세력들은 이 발표를 일종의 신호처럼 가지고 놉니다. 그래서 가격을 오르기도 내리기도 하는데 이슈가 있을 때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씀들을 드리죠. 잠시만요. 써가 나올라서 지우겠습니다. 어? 네. 이 중에서 비트코인 종목 한번 열어볼게요. 비트코인 여기
비트 분석한 게 있고, 리스트부터 보고 넘어갈게요. 고야 리스트를 누르면, 이제, 전체 코인, 지금, 고야가 분석하고 있는 307개 코인을 분석한 자료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칼럼은 점수, 즉, 스코어 차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확정 시그널, 다섯 번째 변동 시그널. 이거는 캔들 신호와 여기 RSI, 여기 밑에 붙어 있는 SL, 이게 RSI 신호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이고요. 여기 여섯 번째 시세 위치라고 되어 있는 건 현재 가격이 고야 위에 있으면 초록색, 고야 아래에 있으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그만큼 고야 라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해서 이렇게 칼럼까지 하나 다 차지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죠. 트렌드 라인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100개 캔들을 기준으로 한 트렌드와 52개 캔들을 기준으로 한 트렌드, 두 종류의 트렌드가 있어요. 이건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고, 이거 하고, 여기 이 코인들 이름이 쭉 위에서 아래로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 앞에 별 모양이 있는데 이 별명 누르면 즐겨찾기 종목으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누르면 풀리고요. 이렇게 내가 이 종목은 관심 종목으로 넣을 거야 하면 여기 체크해서 즐겨찾기로 들어가시면 코인 즐겨찾기에서 이렇게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전 점수, 현재 점수, 변동 점수, 요게 스코어 차트에 대한 얘기인데, 요 스코어 차트부터 한 번씩 짚어볼게요. 비트코인을 열어서 비트코인의 스코어 차트를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스코어 차트는 2일 차트가 먼저 보여지게 되는데, 이 2일 차트에서 보여주는 파란색 선, 요게 바로 세력들의 움직임을 고야가 분석해서 우리한테 미리 알려주는 예측선이에요, 예측선. 세력선이라고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빨간색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가격이 점점 파란색 쪽을 향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세력들이 짜놓은 판대로 돌아간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일 차트는 2일 동안에 벌어질 일에 대한 예측도라고 하면, 1주 차트는 앞으로 일주일 후에, 일주일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건데, 발표한 마지막 시간의 것을 보자면, 지금 스코어가 마이너스 190일이나 되네요. 마이너스 190일이면 가격이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요. 자, 3주 차트를 볼게요. 통상 현물 매매를 하실 때 3주 차트 저점에서 매수하시면 도움 많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비트코인의 경우 지금 3주 차트 저점이 여기에요. 앞에서 그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4월 11일부터 지금 차트가 보여지고 있는데 3주 거만 보여주니까요. 보여주고 있는데 파란색 선이 위에 있었어요. 가격보다 4월 11일, 12일 이때는 가격보다 파란색 예측선이 위에 있었는데 역전당하죠. 그리고 파란색 선이 아래를 가리키고 있어요. 자, 이때 이 위에 있는 요 가격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4월 12일, 13일 이때쯤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발표를 했었어요. 그 가격이 여기 87점이었는데, 85점이었나? 음소거를 했는데 잘 들으셨어요? 예, 저는 너무 좋아요. 저도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음소거를 했는데도 풀리신 분이 계셨나 봐요. 자, 여기 4월 13일 날 파란색으로 예측했던 이 가격이 따라와 보니까 여기에서 돌파가 나왔네요. 그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어? 5월 2일 날, 잠시만요.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자, 희한하네요. 못 음소거를 하는데도 자꾸 풀리는데. 네, 됐습니다. 아, 20. 마시고, 항상 네. 건강하시고요. 그렇죠. 행복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그렇다고 강제 추방할 수도 없고, 아유, 그렇죠? 자, 계속 할게요. 음소거가 됐어요. 자, 그래서, 올라간다라고 가격이 아래 있을 때 파란색 예측선이 위에서, 야, 비트 시세 여기까지 올라올 거야, 라고 알려줬었는데, 4월 13일 날 알려주고 구현된 거는 5월 2일쯤에 됐다라고 보여지네요. 이 가격까지 올라왔으니까요. 그리고 여기까지 내려간다라고 했는데 내려가는 아래쪽의 가격은 지금 지난주에 봤을 때 이게 7만 5천 달러였거든요. 여기 가리키고 있는 가격이. 지금은 거의 8만 달러 가까이 7만 9천 선까지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8만 달러 가까이까지 요 저점이 올라와 있는데 5월 1일 날 발표를 했으니까 이 저점을 5월 1일 날 발표했으니까 5월 21일 이전에 8만 달러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70% 이상 된다. 의장님 강의 중에는 90% 맞아요. 라고 하시는. 그러면 여러분, 현물에서 매수 타이밍은 지금 볼 때 8만 달러 깨지면 매수하시면 수익 내시는 거에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코어 차트 그렇게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리스트에서 봤을 때, 요 리스트에서 봤을 때 전 점수, 현재 점수, 변동 점수 그걸 보이는 건 1시간 전의 가격, 아니 점수 그리고 이번 시간의 점수 그 둘의 변화 얼마나 변했는지 보여지는 게 이 리스트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칼럼입니다. 그리고 확정 시그널, 변동 시그널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이거는 본격적으로 밑에 있는 프리미엄 차트와 스마트 차트, 그리고 여기 트레이딩 뷰 요거까지 싹 싸잡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보셨던 리스트에서 보여지는 확정 시그널, 변동 시그널은 프리미엄 차트 기준입니다. 프리미엄 차트 기준이고, 스마트 차트는 이렇게까지 리스트에는 안 나와요. 자, 프리미엄 차트를 보기 전에 트레이딩 뷰 먼저 살짝 보고 프리미엄 차트 짚어드릴게요. 트레이딩 뷰는 여기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마우스로 제가 가리키고 있는 바이낸스에 있는 트레이딩 뷰 그대로 갖다가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시간을 1시간 혹은 4시간, 하루, 뭐 일주 이렇게 시간을 조절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일봉으로 바꿔볼게요. 일봉으로 바꾸면 이렇게 더 긴 시간 동안 우리 프리미엄 차트는 30일밖에 보여지지 않지만 여기 보면 어디에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이게 작년 얘기죠. 작년. 9월, 10월, 11월, 12월 그리고 25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여기까지 이렇게 길게 또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1시간 봉으로 4시간 봉도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시간을 늘렸다 줄였다 하실 수도 있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어떤 가격대, 의미 있는 가격대라고 하는데 선을 그어 놓으실 수도 있고 또 어디에서 어디까지 얼마나 변했나 자로 측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나 움직인 거지? 거기서 여기까지 이만큼 움직인 거야? 그러면 얘 10.48%구나. 이 줄자 기능은 다음 주 업그레이드 되는 차트에 반영이 됩니다. 프리미엄 차트와 스마트 차트에 줄자 기능 반영되고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아주 기분 좋더라고요. 그렇게 트레이딩 뷰 이것저것 여기에 있는 그 툴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여기에다가 표시해 놓고 체크하시면서 또 그거 말고도 여기 보조지표들이 많아요. 보조지표들은 엄청 많은데 여기서 필요하다 여러분들 따로 알고 계시는 보조지표들 필요한 게 있으면 찾아서 여기다가 트레이딩 뷰에 세팅해서 활용하시면 도움 되실 거고요. 아, 아니, 프리미엄 차트 보겠습니다. 프리미엄 차트 프로 버전 확대해서 볼게요. 어, 구독 기간 축소 이슈가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제 구독 기간이 축소가 되죠.
지금 현재 10,000달러 하시는 분들은 1,100일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데, 5월 12일부터는 770일로 축소가 돼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 3,000불, 3,000달러, 300일 구독하시는 분들은 프리미엄 차트로, 그러니까 스마트 차트를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 차트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프리미엄 차트는 이렇게 축소해 놓고 보면 시작에서 여기 시작 부분에서 끝나는 데까지가 30일입니다. 30일. 한 달 동안 네, 이 변화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중에서 최근 거로 이렇게 확대해 놓고 볼게요. 아, 아래쪽에 초록색과 빨간색 선 위에 LS라고 하는 시그널 동글뱅이가 쳐져 있는데 이게 바로 RSI라고 하는 RSI는 상대 강도 지수예요. 상대 강도 지수에다가 고야에서 우리 알고리즘 팀에서 추가한 알고리즘까지 포함해서 거래량을 바탕으로 해서 보여주고 있는 빨간색 선은 매수 우위 상태, 초록색 선은 매도 우위 상태, 그리고 그 위에 롱, 숏, 오른다, 내린다의 표시가 들어있는 RSI 시그널이고요. 위쪽에 캔들 위에 깜빡이고 있는 노란색 깜빡이와 초록색 깜빡이, 그리고 깜빡이지 않는 LB와 SB 이런 신호들이 보여주는 위쪽은 캔들입니다. 캔들이고 캔들 신호의 맨 처음에 기본으로 보여주는 게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세팅을 하지 않고 보여주는 화면이 지금 이 화면이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건 다른 걸 건드리지 않아도 다 보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RSI 색깔과 그리고 롱숏 그다음에 캔들에 깜빡이고 있는 S123 하락 신호와 L123 상승 신호. 거기에 고야 라인까지 여기 1번으로 되어 있죠. 화면에 보시면 이 1번 고야 라인이 그만큼 의미가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걸 손대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으로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하는 거고요. 여기에 보조지표로 추가적으로 아까 설명을 드렸던 이동평균선 3개가 있다고 말씀드린 3MA. 예, 흰 선은 7개의 평균이니까 7이평선이고요. 노란 선은 20개니까 22평이라고 불러요. 60개 평균, 빨간 선 62평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3개 이동 평균이 정배열일 때 상승 구간이고요. 맨 아래가 제일 무거운 거, 중간에 가벼운 거, 젤로 가벼운 건 맨 위에 이렇게 배열되어 있을 때 정배열 상승 구간. 그다음에 지금은 역배열 상태죠. 하락 구간인 거예요. 어, 추세가 강할 때는 이 이평선의 간격도 많이 벌어집니다. 그만큼 세게 움직인다는 뜻이 될 테고요. 얘네들이 뭉쳐 있을 때 그러면서 기울기가 옆으로 누워 있을 때가 횡보 구간이에요. 지금 제가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요 구간이 이제 횡보 구간이었던 셈이죠. 거슬러 가보면 추세가 강할 때 이격이 크게 추세가 강한 모습들을 이렇게 지난 시간에 추세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추세는 하락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죠. 올라가더라도 노란 선을 뚫지 못하고 다시 하락하는 모습 비트가 보여주고 있네요. 이게 이동평균선을 보는 거고요. 자, 세 번째 볼린저 밴드. 볼린저 밴드는 볼린저라는 친구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수학적 모델로 해석을 해서 볼린저 상단과 하단의 사이에 캔들이 존재할 확률, 상단과 하단 사이에 캔들이 존재할 확률이 94, 5%.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한 6% 정도만 이 캔들을 벗어난다 하는 거죠. 볼린저 밴드 상단과 하단을 벗어나는 것 약 6%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삐쭉 올라왔어요. 이때는 더 이상 가기 어려우니까 팔아야 되겠죠.
반대로 여기는 뚫고 내려왔어요. 아래쪽에. 여기는 뭐예요? 더 이상 밑으로 빠지지 않고 왜? 95%, 96%의 확률로 위쪽에서 이렇게 막고 있는데 그걸 뚫고 내려왔는데 얘는 예외의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때는 매수 타임으로 잡기 좋겠죠. 그런 식으로 여기도 삐져나왔네요. 아래쪽 하단 뚫고 나온 자리, 상단 뚫고 나간 자리, 이런 자리들이 매수 매도 타이밍으로 쓸 때 볼린저 밴드도 도움이 됩니다. 자, 트렌드 라인, 4번 트렌드 라인, 그러니까 이동평균이라든지 3번, 2번 이동평균, 3번 볼린저 밴드, 그 다음에 하이킨 나시 6번, 7번 RSI, 그리고 8번 MACD 이런 것들은 아까 보셨던 트레이딩 뷰에서도 세팅할 수 있는 보조 지표들이에요. 그런데 고야가 가지고 있는 선은 1번 고야 라인, 4번 트렌드 라인 이런 것들은 고야의 기능입니다. 4번 트렌드를 키우면 아까 제가 리스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흰색 캔들, 흰색 라인, 이 흰색 라인은 100개, 여기 흰색 라인의 중간에 노랗게 조금 밝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따라가 보면 요 끝에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만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라인은 100개의 캔들, 100시간이죠. 100시간 동안의 추세가 지금 우하향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고 흰색보다 조금 범위가 좁게 잡혀 있는 게 요 황금색 52개 캔들을 가지고 만든 추세선입니다. 지금 보면 흰색과 이 황금 라인이 기울기가 흰색보다 황금 라인의 기울기가 더 가팔라지고 있어요. 그거는 하락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4번 트렌드 라인 보시면 되는데 고야 라인을 가지고 아까 1번 중요하다고 하는 고야 라인을 가지고 매매를 할 때 고야 라인이 지지 저항의 역할을 하고 고야 라인의 기울기가 추세를 알려줘요. 보시면 아까 2평 세계 이동 평균 값을 켰을 때도 보여지지만 세계 이동 평균 2번을 켜지 않더라도 고야 라인 기울기가 위로 올라가면 상승 구간, 상승 중인 거고 고야 라인 기울기가 아래로 내려오면 하락 구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 중일 때는 고야 라인 위에 캔들이 위치하게 되고 그러니까 고야 라인은 지지선 역할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하락 구간일 때는 캔들들이 고야 라인 아래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야 라인이 저항선으로 뚫지 못하게 막는 역할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고야 라인은 기울기로서 추세를 알려주고 또 지지 저항을 역할을 하면서 매수 타점을 우리들한테 제공을 해줍니다. 만약에 롱으로 즉 오른다에 베팅을 하게 된다면 고야 라인에서 깜빡이 신호 L2일 때 롱으로 잡으면 되겠죠. 하락으로 진입할 때는 S2 신호 이후에 고야 라인 기울기가 우하향할 때 고야 라인에서 하락으로 진입을 하면 수익을 수월하게 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활용하는 것처럼 SR 라인 아니. 트렌드 라인의 기울기 역시 같은 방식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의 트렌드 라인을 보면 골드 라인하고 고야 라인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고야 라인과 상단 트렌드 라인이 가까이 붙어 있다. 하락할 때 하락 구간에서 매수 타임으로 잡기가 좀 더 아까 트렌드 라인이 없는 상태보다 고야 라인의 역할이 좀 더 강해지는 여기가 정말 쉽게 뚫지 못하는 저항선이 되겠구나라는 게 보여집니다. 하락할 때 그렇고요. 상승 중일 때는 반대로 하단 트렌드 라인이 우상향하면서 고야 라인하고 같이 올라갈 때 그때 타점 잡기가 아주 수월해지죠. 5번 SR 버튼은 서포트 레지스턴트 즉 지지 저항에 대한 얘기인데요. 녹색 선 지지선 6개가 보여지고요. 빨간 선 저항선 6개가 보여집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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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이렇게 여기까지네요. 여기 74,000, 74,000, 75,000. 그러니까 여기 3주 차트에서 지난주에는 75,000이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그리고 83,000, 86,000 이렇게. 자, 바이 1, 2, 3, 4, 5, 6에 해당하는 지지선 6개와 셀 1, 2, 3, 4, 5, 6에 해당하는 저항선 6개가 보여집니다. 그러면 셀 바이 라인을 이용할 때 바이는 사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사면 되겠죠. 바이에서 사는데 선물 거래 말고요. 현물 거래에서 바이 라인 이용하면 수익 내기가 엄청 쉽습니다. 바이라인에서 사고, 만약에 가격이, 바이라인을 깨고 내려갔다. 그러면 그 밑에 바이라인에서 추가 매수하시면 돼요. 물론, 가진 시드는 한꺼번에 다 넣으시면 망해요. 분할해서 매수하셔야 됩니다. 분할해서 5분할 하면 20%씩 5개로 나눌 수 있을 수가 있죠. 4분할 하면 25%씩 4개로 나누실 수가 있을 거고, 만약에 4분할을 했다고 하면 3개 정도 매수하신 후에는 마지막 하나는 남겨놓으셔야 돼요. 그거는 매수하지 마시고 보유하셔야 됩니다. 자, 선물 거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할 매수를 하시는데 선물은 그렇게까지 멀리 움직이는 것까지 보고 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 고야 차트를 이용할 경우에는 1시간 분 기준으로 짤먹짤먹 하는 거를 권해드리죠. 선물 거래는 오랫동안 홀딩 하시게 되면 펀딩 피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짧게 짧게 수익을 누적해서 복리 효과를 이용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승부를 내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5번이 셀바이 라인이고요. 6번 하이키나시 이게 이제 평균 하이키는 일본말로 평균이고 RC가 발인데 무슨 뜻이냐면 아까 제가 캔들의 몸통을 설명을 드릴 때 몸통이 끝나는 자리가 그러니까 종가가 다음 캔들의 시가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요 음봉의 끝은 여기서 음봉이니까 종가가 여기죠. 요 종가가 다음 캔들의 시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여기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양봉이 됐어요. 그리고 다음 캔들에서는 이 양봉의 종가에서 시가가 형성됐는데 음봉으로 주저앉았죠. 자, 또 이 음봉의 몸통 밑바닥에서 다음 캔들의 시가가 형성이 됐는데 양봉이 내려 올랐어요. 여기 끝자락에서 또 시작하고 내렸고 요 끝에서 올랐고 이런 식으로 시가와 종가를 따라가다 보면 계단식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는데 하이키나시를 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종가와 시가가 만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몸통의 다음 캔들의 시가는 이전 캔들 몸통의 절반, 평균이죠. 몸통의 평균 값에서 시작점이 된다. 그래서 하이키나시라고 하거든요. 자, 이 몸통의 절반에서 다음 캔들이 시작하고, 이 몸통의 절반에서 다음 캔들이 시작하고, 이 몸통의 절반, 즉, 이 몸통의 평균에서 다음 캔들이 시작. 이 몸통의 평균에서 다음 캔.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떤 거를 확인하기가 좋으냐면,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추세가 바뀌고 있는지를 체크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요 부분, 파란색으로 계속 올라가요. 상승 추세가 파란색으로 상승 추세가 계속될 때 상승이 계속될 때는 아래쪽이 꼬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 올라왔다 싶을 때 여기도 거의 다 올라왔다 싶은 구간이 하나 있었어요. 몸통 길이가 굉장히 짧고 위아래로 꼬리가 달려있는 형태의 캔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상승이 마무리되나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가 하락으로 바뀝니다. 하락으로 바뀔 때 하락이 셀 때는 위쪽에 꼬리가 없어요. 위쪽 꼬리가 없이 아래쪽으로만 꼬리가 달린 채로 내려오다가 하락이 마무리될 즈음에 몸통 길이가 짧고 위아래로 꼬리가 달린 캔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더 상승할까 혹은 이제
그 추세가 마무리되나 확인을 하고 싶으실 때 6번 하이키나시 하이키나시 기능을 이용하시고 그러면서 색깔로도 초록색, 하늘색인데 여기 그냥 파란색 계통인데 초록색이라고 할게요. 초록색 상승과 빨간색 하락으로 이렇게 추세를 또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다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7번 RSI는 건너뛰고요. 요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미엄 차트의 요 7번 RSI, 기본으로 보여주는 RSI가 가공된 형태의 RSI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통해서 어쨌든 매수 매도 타점을 잡기 위한 거기 때문에 가공된 게 우리한테는 좀 더 편리한데 원래 RSI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아니, 0점에서부터 100점 사이의 점수로 되어 있고 30점 이하는 과매도 구간이라고 해서 매수하기 좋은, 그러니까 진입하기 좋은 가격이고 70 이상이 되면 과한 상태, 과매수 상태가 돼서 여기서는 팔아서 수익을 확정하기가 좋은 구간이 70 이상. 이렇게들 많이 활용을 합니다. 네, 요거보다는 MACD 설명을 드릴게요. MACD는 이동평균의 컨버전, 디버전, 다이버전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MACD 값을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럴 때 이 파란색 선과 빨간색 선 두 개의 추세선이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에 따라서 매수세가 강한가 매도세가 강한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상승일 때 정배열일 때 상승이 나오고 역배열일 때 하락이 나오는데 특히 정배열이 이 중간값 위에 있을 때 상승이 크고요. 역배열이 이 중간값 아래에 있을 때 하락폭이 큽니다. 여기 중간값 아래에서 역배열이고 간격이 크면 이렇게 하락이 크죠. 그런 식으로 정배열, 역배열을 확인하시면서 추세 변화를 체크하실 때 MACD 활용하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차트를 보실 수 있는데 진입 가격 잡는 거는 가장 기본이 추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고야라인의 기울기와 깜빡이 그리고 트렌드 기울기, 이동평균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롱인지 숏인지 거기에 빨간색 매수 우위인지 초록색 매도 우위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구상무님 가끔 말씀하시는 L2 떠 있어요. 그러면 20점 상승에다 주고 고야라인 기울기가 우상향이에요. 플러스 20점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수가 높으면 롱 포지션, 마이너스 점수가 크면 숏 포지션으로 해서 포지션을 잡는데 진입 가격 잡는 거는 가장 기본이 고야라인이 좀 전에 설명드렸던 고야라인이 지지저항선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지저항 역할이 확실한 고야라인에서 진입가 잡아서 수익 짧게 안정적으로 내시면 누적해서 복리 효과가 나오실 수 있고요. 크게 움직였을 때 고야라인하고 이격이 클 때도 진입 타점 잡기가 도움이 되겠죠. 물론 고야라인하고 이격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하락 구간이 잡혔을 때 고야라인 이격 크다고 들어갔다가 롱 포지션에서 청산당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진입을 하실 때는 특히 선물 거래에서 포지션 진입을 하실 때는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손절가 반드시 정하고 들어가세요. 현물은 청산 개념이 없으니까 내가 팔지만 않으면 손해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장부상의 마이너스일 뿐이죠. 하지만 선물은 강제 청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버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최대한 빨리 손절을 치는 게 유리한데 손절 가격을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 우물쭈물 주춤주춤하다가 손해가 커져버립니다. 만약에 마이너스가 10%를 넘어가면 회복하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50% 손해를 보면 즉 만 원을 배팅했는데 5천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50% 손실이 났습니다. 그 5천 원을 다시 만 원을 만들려면 100% 수익이 나야 돼요. 5천 원이 만 원이 되려면 2배가 돼야 되니까 100% 수익이 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10%만 손실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11%만 수익이 나도 원금을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회복할 수 있는 시드가 너무 많이 줄어들게 되면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손절을 치는 것, 특히 미리미리 손절 가격을 정해놓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사실 이거 다음번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오면 의미 없는 잔소리가 될 수는 있는데요. 왜냐하면 업그레이드된 차트에는 손절 라인이 따라다닙니다. 아주 희소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절 가격 반드시 미리 정하고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이제 짧게 스마트 차트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차트는 프리미엄 차트보다 훨씬 더 직관적입니다.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어, 스마트 차트가 나오기 전에는 어떤 분께 이제 우리 EX 고야 차트를 소개를 해드리고, 구독해서 서비스 이용하세요 할 때 그분이 저 돈 없어요. 겨우 3,000달러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이고, 예, 그러세요. 그거라도 하셔야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어떠냐? 차트 보고 매매해서 수익 내고 싶으시죠? 그러면 10,000달러 하세요. 왜? 그만큼 확실한 신호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스마트 차트는 차트만이 아니고 알람 기능이 탁월해요. 그래서 정말 절묘한데 이 알람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다음번 12일 날 나올 알람만 저는 지금 눈이 빠지라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황홀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스마트 차트 설명드릴게요. 스마트 차트는 프리미엄 차트에 없는, 프리미엄 차트에는 고야 라인이 있죠. 여기에도 있습니다. 스마트 차트에는 스마트 라인이 있습니다. 스마트 차트에 있는 고야 라인과 스마트 차트 이렇게 딱 요걸 보면, 고야 라인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고야 라인을 지우고 스마트 라인만 가지고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 라인 위에 캔들이 있을 때는 롱이에요. 스마트 라인 아래에 캔들이 있을 때는 숏입니다. 자, 스마트 라인을 경계로 스마트 라인 위쪽에 캔들이 존재할 때는 롱, 스마트 라인 아래에 있을 때는 숏. 기본인데, 그냥 보기에는 조금 이렇게 횡보 구간이 있을 때, 이럴 때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럴 때, 고야 라인하고 같이 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자, 이렇게 확대를 해볼게요. 스마트 라인, 고야 라인이 지금 이 상태가 정배열 상태예요. 정배열 상태이면서 이격이 큽니다. 이격이 크다는 건 추세가 센 거예요. 그러면서 캔들이 고야 라인 위에 있어요. 롱 포지션 잡고 가죠. 그러다가 고야 라인 깨고 캔들이 내려오고 스마트 라인과 고야 라인 사이에 캔들이 낑겨 있을 때 저희는 매매하지 마세요. 관망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데드 크로스가 났어요. 데드 크로스가 나면서 고야 라인 밑으로 캔들이 자리를 잡을 때 이제 추세가 역전돼서 숏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고야 라인만 있을 때보다 이 스마트 라인이 있으면 데드 크로스, 골드 크로스 이후에 추세가 확실해지기 때문에 매매가 훨씬 더 수월해지고 지금 정리해야 돼, 좀 더 끌고 가야 돼라는 고민을 쉽게 덜어줍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차트를 권해드리고 특히 지금 화면에 보이는 깜빡이 신호 있죠. 이 깜빡이 신호가 프리미엄 차트에 보다 몇 시간 앞서서 뜨는 경향이 있어요. 롱 신호도 숏 신호도 마찬가지로. 그게 알람으로 오기 때문에 물론 알고리즘은 좀 다릅니다. 프리미엄 차트의 알고리즘과 여기 스마트 차트의 알고리즘이 달라서 스마트 차트는 1시간 캔들이 완성되고 확정된다고 언뜻 들었어요. 제가 알고리즘 팀도 개발자도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아마 요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프로님이 강의를 하시면서 그 추가 설명을 해주시면 제 설명보다 정확한 해답을 얻으실 수 있겠죠. 자, 거기에 여기 캔들 신호 1번 캔들 버튼을 딱 누르면 앞에서 보셨던 하이키나시 기능이 적용된 게 아니고 하이키나시를 본떠서 상승과 하락으로 캔들의 색깔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캔들의 색깔을. 거기에 3번 배경 색까지 초록색 배경과 빨간색 배경으로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 알려주기 때문에 훨씬 더 직관적으로 매매를 하기가 수월해지십니다. 그래서 형편이 정 안 돼서 네, 이거 사용 못해요 하시는 분들은 빨리 소개하셔서 10,000달러 업그레이드 하세요. 제발. 그래야지 수익 편안하게 내실 수가 있어요. 너무 편해집니다. 스마트 차트를 활용하시면. 저는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